해주시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김유선 후보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주시는 뜻깊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자리에서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본인의 소속과 이름을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대단히 반갑습니다. 대선이 이제 3월 9일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한 40일 정도 남아있는데 시간이 좀 촉박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신선하고 대한민국에 꼭 필요하신 분, 그런 분으로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굉장히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시간적 여유 가지고 좀 짧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앞으로 일정을 어떻게 해서 이것을 확 전체적으로 우리 정말 그 대통령까지 갈 수 있는, 후보지까지 갈 수 있는 어떤 방법 같은 게 있으면은 그걸 한번 소개해 주시면은 그때 거기에 따라서 저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40일 남은 아주 촉박한 상황입니다. 한 가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은 장충당에 100만 명의 인구를 모아놓고 유세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하루만 해도 모든 상황이 바뀔 수 있는 디지털 시대입니다. 맞죠? 네. 오늘 아까 제가 머플러를 걸어댔던 삼천이영 박만수 님, 약 10만 명의 학생 군단, 박수로 한번. 이 삼천영 가버넌스 웹에 기초를 둔 방대한 그런 SNS 활동이 계획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40일은 반전의 넉넉한 시간입니다. 40일이 밖에 남은 것이 아니라 40일 이나 남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답변 이렇게 해주셨고요. 자, 또 질문. 네. 예, 반갑습니다. 유튜버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태극 FM 유튜브 생방송 진행자 김용선입니다. 예, 오늘 여기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을 이뤄 보수연합 대통령 예비후 김유찬 지지대의 관계자로부터 초대를 받고 제가 유튜버들에게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유튜버들이 하는 얘기가 보수표가 분열될 것인데 왜 그렇게 거기를 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일단 지금 한번 듣고 가서 내가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보수 우파가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후보 단일화가 이어져야 되는데 김유찬 예비 후보께서는 끝까지 단일화를 하지 않고 가실 것인지, 단일화에 가담을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궁금증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당연한 질문입니다. 40일 남은 이 짧은 일정에서 보수의 표가 분할되는 그런 일들이 결국은 적을 이롭게 하는 그런 우려를 앞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이 12월 3일 이 정황을 통해서 들어오기 전에 9월 17일 날 시드니에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출마 선언을 하고 우리나라 언론사에다가 쫙 출마 선언문을 뿌렸습니다. 한 달 동안 보도를 안 하더라고요. 한 달 동안 보도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해서 국내 상황을 점검해 보니까 언론 노조에 의해서 대한민국 언론이 이미 완전히 장악이 되더라고요. 새로운 후보를 절대로 키우지 않는 분위기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자, 지금 질문자께서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보수의 표를 분열시키는 게 아니냐,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TV 토론을 통해서 각 후보들의 자질을 보셨겠습니다만은 프롬프트가 꺼지면 대화를 못하는 후보,
이건 좀 곤란합니다. 대한민국이 처해져 있는 이 어려운 상황, 이것을 풀어나갈 수 없는 후보는 보수의 아이콘이 되면 안 됩니다. 제가 이번에 들어오기 전에 대한민국을 구제할 수 있는 국제구제금융펀드 1200조를 준비하고 들어왔습니다. 최소한도 대한민국 정부 예산의 2배 정도는 외부에서 수혈돼야지만이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꼭 깜빼먹듯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500만 원 주고 300만 원 준다고 해서 이 코로나 상황에 자영업자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국민의 혈세를, 미래 세대의 소득을 땡겨서 우리가 살면 미래는 뭘 먹고 삽니까? 제가 가져오려고 하는 표는 보수의 표가 아닙니다. 잘못 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잘못 인식돼서 지지하고 있는 좌파의 표를 최우선적으로 저는 가져올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탤런트 임선택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국민을 위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우리 대통령 예비후보 우리 김유찬 후보님의 지지대에 오늘 참석을 하게 되면서 제가 하나 이제 방송문화 예술인으로서 우리 후보님께서 예술인들의 앞으로의 어떤 관점이라든가 아니면 또 어떤 생활관이나 이런 것들을 평소에 외국에 생활하시면서 우리 BTS나 또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우리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국위선양을 하고 있습니다. 또 후보님의 또 일대기를 넷플릭스에서 이제 다큐멘터리로 한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앞으로 저도 물론 문화예술인으로서 블랙리스트에 한번 찍혀가지고 방송을 하다가 중간에 하차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후보님이 대통령이 되신다면은 이 문학에 있는 사람들의 갖고 있는 역량 또 세계적인 활동 이런 거에 대해서 후보님이 어떤 견해를 갖고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할 건지 문화예술인으로서 한마디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사당역 옆에 남태령이라는 곳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 남태령을 넘어가다 보면은 예술인 마을이 있습니다. 한 200여 가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예술의 혼을 담은 예술인들이 자기의 주거를 만들고 거기 살아갑니다. 아주 좋은 사례인 걸로 제가 봅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예술인들, 탤런트, 영화배우, 가수 이런 분들이 잘 나갈 때는 괜찮아요. 하루에 몇 천만 원도 벌고 업소에 가서. 그러나 매일 잘 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더더구나 지금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레스토랑의 문이 닫히고 캐바레가 문이 닫히고 이 돈 벌 수 있는 그런 소스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훌륭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 예술인들이 지금 쫄쫄 굶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해외를 나가서 보면요,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을 기억하는 외국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K-팝을 기억하고 대한민국 LG전자에서 생산해내는 삼성전자에서 생산하는 YDTV, LCD-TV는 그 앞에 수많은 외국인들이 장사진을 칩니다. 결국은 우리 사회를 이끌고 가는 것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기업인들이에요. 그러나 기업인들을 옥죄고 죄악시하고 이런 풍토가 우리 사회에 잔뜩 껴 있습니다. 예술인들을 예를 보면요, 잘 나가는 탤런트가 일감이 떨어지면 슈퍼에 가서 얼굴이 창피하니까 모자를 쓰고 허드렛 일을 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옛날 꼬마 신랑 김정은, 우리 임선택 우리 탤런트님 챙정한 우리의 얼굴들이 와 있는데 이분들 또한 예외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1200조 상당 약 2년치 대한민국 예산을 외부로 해서 수여를 하면서 그 중에 상당액을 예술인 펀드로 전환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안정된 그런 예술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주거를 지원하고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그런 지원 체제를 구상을 했습니다. 됐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미국 시민권 포기하고 애국 활동을 하고 있는 이동건 전기영어 교수입니다. 제가 선거운동을 열심히 해봤는데 우리나라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투표에 이기고 개표에 지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언론들이 선거 부정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선관위 위원들이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고 법원 소속으로 되어 있지만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저도 그 피해자입니다. 근데 지금 선거도 3월 9일 선거에 투표에 이기더라도 개표에서는 이기기 위해서 이미 모든 관건을 동원해서 사전 선거 운동에 사전 투표에 동원해서 사전 투표를 조작할 준비를 다 해놨고 이 조작은 외국에서 원격으로 개표를 할 수 있도록 조작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 하나만 원격 조정으로 다 조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 갖추어 놨는데 언론도 검찰도 경찰도 야당도 막지 않는 국회의원도 막지 않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자포자기하고 선거를 포기해야 하는 이런 시대에 와 있는데 우리 후보자님의 대책을 알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진짜 아주 심각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선거를 통해서 표를 통해서 정권을 심판하고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인류가 개발한 가장 좋은 시스템입니다. 이 가장 좋은 시스템을 컴퓨터 조작을 통해서 표를 조작하는 것이 가능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지금 질문자의 취지와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화웨이나 중국의 서버를 둔 중앙 서버를 두고 원격으로 개표 조작을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기술적으로 가능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그것을 막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만이 개표 조작을 막을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전직 경찰입니다. 대구 경찰 활동을 하면서 그동안 스파이라든가 간첩을 잡는 활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정권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당시의 수배자들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현재 목표 많은 주장을 해 주셨는데 우리의 목표는 저는 정권 교체라고 생각합니다. 정권 교체가 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을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SNS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하신다 했는데 그것만으로는 사실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SNS가 이미 반 이상은 이미 장악이 됐습니다. 장악이 됐는데 그 SNS를 통해서 전체를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더 깊이 선거는 첫째는 조직이고 두 번째는 프레임입니다. 프레임인데 이 조직을 보게 되면은 지금 코비드19로 인해서 대한민국에서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이 810만이 됩니다. 근데 그걸 지금 추모단을 만든다든가 그분들을 이용하는 것이 현 정부지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위로하는 팀이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팀이 있거든요. 코비엔이라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월 초쯤에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상, 또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보상 문제라든가 등등 모든 것을 취합해가지고 할 수 있는 돈이 한 890만 정도 됩니다. 여기는 코비드는 사람을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좌나 우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하게 되면 가족까지 했을 때 거의 한 1000만 이상은 되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다른 지금 좌나 우나 어울릴 수 있는 같이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직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걸 개발해가지고 하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바라는 것은 정부는 폭력이고 폭력적입니다. 정부 자체라는 것이. 그런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원하고 국민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정권교체 반드시 꼭 우리 김영찬 신선하시고 그 다음에 해외에서 멋지게 생활하시고 그 대회에서 우리보다도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으신 1200조라는 우리나라 예산이 600조입니다. 인정표입니다. 인정표. 그것을 이미 준비해가지고 오신 그 능력으로 대한민국을 완전히 자유민주국가로 다시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 하는 것을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그리고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싱가포르 이어서 하노이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2차에 걸쳐서 정상회담을 합니다. 이른바 북핵 정상회담입니다.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평양을 출발해서 60시간을 달려서 하노이로 가고 있는 그 시간에 저는 홍콩 바로 옆에 있는 센진, 우리말로 신천에서 한 인사를 비밀리에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량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양빈. 누군가? 바로 김정일 시대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이 북한의 답답한 경제 상황을 일거에 변화시킬 목적으로 상해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상해를 돌아보고 온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깜짝 놀랐어요. 이 상해 푸동지구의 그 어마어마한 경제상을 보고 충격을 받고 평양으로 돌아와서 이 신의주 경제특구를 만들어서 푸동지구와 같은 경제특구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임명한 사람이 바로 양빈 장관입니다. 그 양빈 장관을 그 시간에 제가 만나고 있었습니다. 양빈 장관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대화를 하면서 제가 양빈 장관에게 누런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HSBC 홍콩에서 발행한 한화 72조 상당의 한화 72조, 미화로 60빌리언 달러, 자금표 50개가 들어있었습니다. 물경 한화로 약 3,600조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양빈 장관이 그 봉투를 열더니 깜짝 놀라서 저한테 묻습니다. 미스터 킴, 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양빈 장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 장관님, 지금 현재 하노이에는 한반도의 운명이 결정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미북 정상회담 열리고 있습니다. 그 정상회담의 결과에 의해서 남한과 북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우리 전 한국인들이 운명이 결정됩니다. 저는 국제 비즈니스맨으로서 이 엄중한 상황을 그냥 지켜볼 수만 없어서 제가 달려와서 양 장관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양빈 장관은 24시간 김정은 국방위원장에게 전화를 걸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황장엽 비서의 수양딸 박명의 연영대학 경제학부 교수를 통해서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양 장관에게 이 3,600조 자금표를 지금 현재 하노이에서 미국 2차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김정은에게 전달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트럼프와 김정은의 회담 결과에 의해서 우리 한반도의 운명이 결정된다. 트럼프는 지금 그 2차 정상회담에 동의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아마도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빈손으로 평양을 돌아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김정은에게 전화달라. 걱정하지 마라. 미국의 달러, 적성국 교육법에 의해서 1달러도 들어갈 수 없는 북한에 이미 홍콩에서 이 한반도의 대부흥을 위한, 한반도 마샬 플랜을 위한 이 평화 기금이 내 손에 3,600조가 쥐어져 있다. 핵을 내려놓으라.
이 메시지를 전달해달라고 양 장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당시 뮬러 특검이 의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트럼프의 온 신경이 뮬러 특검 거기에 가 있었어요. 그날 회담은 불행하게도 결렬이 됐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금 질문자 하신 우리 회장님께서 우려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의 차이 때문에 이 촉박한 시일 내에 과연 반전의 기회가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이 제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실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에 의해서 부족한 것은 다 채워줄 것입니다. 네,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질문은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질문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